잠깐이라도 이 사람이 나를 출력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뺏어놔야 내가 도망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. 유튜브 구독자님이 호신술의 칼 방어술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남기는데, 이제 칼 방어술이라고 강구술에서 여러 가지 이제 칼 방어술이라고 올리면 저런 거 다 필요 없다. 도망가는 게 최고다. 무조건 도망가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좀 그렇다는 거예요. 무술이라는 건 분명히 그런 상황에도 대비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, 저건도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, 사실 저도 도망가는 걸 뭐 최우선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단 달리기는 잘해야 된다고 일단 얘기를 하죠. 그죠? 일단 그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, 사실상 상대가 흉기를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공격 온 걸 내가 완벽하게 뭐 차단을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은 완벽하게 제압을 한다,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한다 그러면 빨리 도망간다. 자,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근데 그냥 무작정 도망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는 거지. 제일 첫 번째로 일단 뭐 지금 이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제가 일단 뭐 다리도 길고 또 늘 운동을 하니까 잘 달릴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이분이 공격하는 데 대해서 내가 몸을 하고 나왔다. 자, 근데 도망을 가면 내가 이분보다 빠를 수 있어. 근데 이 당사자가 여성이야. 힘이 없는 여성이야. 혹은 좀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한 3, 40대 배 좀 나오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과연 한 번 막았다고 해서 도망가서 이 사람이 못 쫓아올 만큼 잘 뛸 수 있을 것이냐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. 이 사람이 칼을 꺼냈어, 번다, 도망간다. 자,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. 이래가지고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물론 거리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칼이 있는 걸 보고 내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난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, 어느 정도 다가온 상황에서 뭔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 뭐 어떤 식으로? 예를 들어서 어디다 가면 자, 얘 했는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단 못 쫓아오게 만들고 튈 수 있느냐,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잠깐이라도 이 사람이 나를 출력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뺏어놔야 내가 도망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. 뭔가 판타지가 있으면 안 돼. 이 사람이 뭐 칼을 하는데 뭐 이거를 뭐 이렇게 하고 때려갖고 이걸 때리니까 이거를 영화처럼 이게 탁 떨어지고 자,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야. 호신술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. 하지만 호신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를 한다. 자, 고객이 들어와. 자, 이거를 내가 터치를 할 수 있는 거, 이거 자체도 되게 어렵습니다. 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것만 터치하는 게 아니라 보호대에서 자기가 눈을 찌를 수 있을 것이냐. 눈을 찌르고 이걸 걷어낸 다음에 이 사람 어차피 다리로 날 쫓아올 테니까 무릎 때려서 부셔놓고 도망갈 수 있느냐. 자,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. 오케이?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, 또 한 가지가, 자, 이렇게 골목에서 1대1로 만나면 괜찮아. 1대1로 만나면 괜찮은데, 자, 길거리에 이렇게 행인이 두 사람이 있어요. 행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, 내가 어떤 뭐 무차별 칼부림을 할 사람이야. 이 사람한테 꺼냈어. 이 사람이 칼을 본 거야.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보자마자 도망갔어. 도망을 갔어요.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쫓아갈까?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로 쫓아갈까? 이러고 있죠. 그죠? 자, 그러면 그래, 저 사람은 무사히 도망을 갔어. 자,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. 자, 여기에서 이 사람 찌르고 해서 이 현장에서 몇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을 했어요. 그런 참사가 벌어진 곳에서 자기 혼자 도망가서 살았다는 데 대해서 심적 부담을 굉장히 느끼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럼 그건 제대로 도망간 게 아니야. 만약에 그런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비록 그 자리에서는 목숨을 건졌지만 그런 트라우마가 남아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겠다. 그러면 그거 역시 별로 완벽하게 호신을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. 호신술이라고. 도망은 갔지만. 근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호신술을 익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처럼 만약에 자, 이렇게 행인이 둘이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먼저 덤벼들었어.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내가 하듯이 빵 해가지고 잠깐 멈췄어. 자, 그러면 이 사람도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잖아요. 내가 잠깐 멈추게 한 사람이에요.
용대 결국 나를 뭐 어디 부러뜨려갖고 완전히 제압해야 이 사람이 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본인도 도망가지만 남도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거기 구독자님도 물어보셨지만 도망을 못 가는 상황이 있어. 도망을 못 가는 상황이 있어. 딱 이렇게 더 이상 도망을 못 가는 상황에서 칼이 갔다 올 거야. 뭐 어떻게 뭔가 스토킹 해야 되잖아. 혹은 저쪽에서 누가 또 하나 내 편이야. 이렇게 해서 딱 고정시켜놨어요. 그럼 뭔가를 해야 될 거잖아. 그냥 멍하니 있을 거예요? 그냥 무작정 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위협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호신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뭐 여성을 성폭행을 하는 남자가 한 명이 덤비면 방법이 뭐 도망갈 수 있겠지만 여성이 지나가는데 양쪽으로 둘러싸버리는 거야 이렇게. 뭐 어떻게 뭔가 기술을 써야지 어떻게 도망갈 거야. 그러니까 기술을 쓰고 도망을 가라. 호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되게 넓어요. 그래서 무작정 도망을 간다.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게 장땡이다. 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 좀 얕게 생각.